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되게 힘들어서 또는 관계가 삐걱삐걱 되면서 얼굴에 붉은기가 확 올라오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나는 참는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왜요? 상대방에게 혹시나 험담을 하면은 그 험담이 나에게 돌아온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는요,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받은 상처가 더 세니까 너 참아야 해. 말하지 마. 우리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나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팍팍 지르는 분도 계셔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적당하게 참다 보니 나중에 어때요? 축적되어서 빵 터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화죠. 여기 작가님께서 화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만화를 본 걸 이야기해 놓으셨는데요. 너무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내하고 막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아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아내는 이 화는요, 진짜 웃긴 게요, 약자에게 가는 그런 화살이 있거든요. 아내는 옆에 보면서 아이에게 그 화살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강아지한테 화살을 던지면서 확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화를 밖에서 다 풀고 들어오시다가 걔한테 꽝 물려버렸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결국은? 돌아 결국은 그 화는 나에게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면요, 바로 그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푸는 방법도 있겠죠. 풀어야 돼요. 화를 푸는 방법에는요, 세수를 하거나 또는 찬물을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확 지르지 말고 하나, 둘, 셋 정도 헤아렸다가 그 다음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요, 속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말, 막 욕을 하면서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그죠? 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옆에 있는 신문지를 막 구겨서 잘근잘근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입에 넣고 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나갔죠? 화가 난 상황에서 글로 상황을 뾰족하게 적어서 그걸 그대로 우리 딸을 보니까 그대로 적어서는 그대로 꼬깃꼬깃해서 책상 서랍 속에다가 고이고이 하나 두 개씩 모아두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즐거웠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크게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또 뭐 요가를 한다거나 마음을 낮춘다거나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마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법 그 앞에 영상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님께서는요, 이 방법보다 좀 더 성숙하게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할 수 있을까? 사실 살짝 고민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숙하게 화를 푸는 방법. 첫째, 상대방을 칭찬한 후 불만을 말하기. 자기한테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점 저런 점 등 이런 거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좀 섭섭했어. 상대방에게 무조건 불만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불평에 더 마음이 가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려 들지 않고 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폄하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상대의 좋은 점에 대해 먼저 말을 한 후 기분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선칭찬,
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 여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왜 아직도 안 했어? 이따가 한다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맞다. 어제 자기 분리수거 했지? 그래? 그럼 천천히 해줘. 상대방을 만나 불만을 실컷 터뜨리기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화가 난 사실에 대한 감정이 수그러져서 상대방이 덜 미워지고 화가 줄어들 거예요. 이 방법은 대인배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배가 되어야 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상상하면 화가 싹 가셔져요. 셋째, 역지사지로 생각하기. 가시미로의 행복해질 용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 그만큼 공감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 입장을 바꿔서 타인을 생각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지사지는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강조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보면서 주인공의 대사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웃으며 같이 공감한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댄스를 하다 실수를 할 때면 내가 한 것처럼 안타까움에 아쉬워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이 생기거나 다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픈 것이 공감이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내 자신이 겪은 것처럼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을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소통은 더욱더 자연스럽고 행복한 소통이 될 것이다. 어떠셨어요? 조금 성숙하게 화푸는 방법. 첫 번째, 상대방을 칭찬한 후에 불만을 말한다. 우리 칭찬을 할 때와 뭐라고 하죠? 지시를 한다고 해야 하나? 다그친다고 해야 하나요? 야단을 칠 때. 이때는 달라야 해요.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할 때 그때 아무리 야단을 치거나 무엇을 가르쳐도요. 듣지 못해요. 화가 났을 때에는요. 잘 안아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는 그냥 막 하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 기법으로요. 칭찬에다가 빵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잘 포장해서 주면은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듣는데요. 두 번째, 장점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화가 나는데 사실 장점을 찾는 거 진짜 대인배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가 먼저 났는데 내 화를 삭히기도 힘든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점을 찾아보고 장점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좋은 점 때문에 나쁜 점에 화가 삭혀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지사지, 이거 정말 좋은 말이고 또 꼭 해야 하는 말이고, 하지만 정말 힘든 말이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지금 촬영하는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니까 이병헌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그 연기에 푹 빠져서 보고 있는데요.
라면을 막 끓여서 화가 난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막 퍼먹다가 국물을 꿀떡꿀떡 마시는데 갑자기 라면이 꽉 바지 있는 데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탁에 앉아서 보다가 와 어떻게 뜨거워 이랬더니 저희 큰딸이 와 진짜 공감 능력 하나는 타고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뜨거움이 나에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부들이 공감을 잘할 때는 드라마 볼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바로 그 전날 토요일에는 고두심이 자기 아들이 병상에 들어가서 아파서 죽음에 가까웠던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진짜 같이 토요일 날은 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상 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요즘은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던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역지사지에 진짜 수다죠. 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드라마에 공감하듯이 내가 오로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속에 퐁당 들어간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책 쓰신 작가님께서는요 고수이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시다니요. 우리 노력하고 노력해서 고수의 경지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화가 났을 때 참지 마세요. 가정에서 화가 났을 때에는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넘어가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랐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확 하고 발산하고 나면요, 그 뒷감당, 그 결과의 감당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를 때보다요, 몇백 배의 힘이 더 많이 드는 거 아세요? 조금 참고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뭐 집 근처에 또는 회사 근처에 카페 같은 데도 좋고 또 회사 근처에 내가 회사 안에서도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두고 화가 막 났을 때에는 거기 잠시 가서 내 감정을 헤아리고 들어오는 것. 그러면 몇백 배의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고수가 되는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